설춘환 캠퍼스 제1기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런 이론 강의 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런 이론 강의 왜 듣습니까? 물론 지식을 위해서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어쨌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물건을 좀 많이 보고 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라면 직접 질문해서 피드백을 받을 텐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만간 저희 설춘환 캠퍼스 제1기 멘티반 여러분들한테 각 지역별 물건을 체크리스트를 줘서 조사를 해오라고 할 거니까 한번 조사를 해와 보시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도 직접 입찰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물건을 소개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여러분 저는 500일 동안 유튜브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를 개설했거든요. 함께 또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 구독은 필수.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알아봤는데 자,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경매 사건 검색란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 넣고 클릭하면 그 사건에 대한 이제 개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에 대한 개요. 여기 기일 내역 클릭하면 또 기일 내역이 나오고 문건 접수 송달 내역 클릭하면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내역, 기본 내역 봤더니 뭐 사건번호 등등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읽어보고 갈까요? 사건번호 2017타경 3858, 사건명은 부동산 임의경매, 접수일자는 2017년 4월 4일 날. 2017년 4월 4일 날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4월 5일 날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 경매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담당계가 경매 5개니까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경매 5개에 전화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청구 금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 있어. about.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요 정도의 금액이 받을 게 있다라고 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아직까지 미종국이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 대액이 나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2017년도 이를테면 6월 19일.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19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각기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엑기스에 대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매각기일이잖아요? 매각기일은 입찰기일과 똑같다. 입찰 준비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입찰에 참여해. 그럼 제가 입찰 법정에 뭘 가져가야 될까?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개 중에 하나 가져가면 돼. 내가 직접 가는 거니까 막도장을 가져가도 되고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통상 최저가의 10%. 내가 최저가 이번에 1억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1억 2천을 쓰려고 그래. 예, 그래도 최저가인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만 가져간다. 가끔은 이제 이게 20%나 30%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대리인으로 가 아버지가 나한테 대신 갔다 오래.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그 다음에 항상 가는 저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차순위 매수신고예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낙찰자라고 하잖아. 근데 낙찰자는 법률상 용어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에요. 근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았잖아? 나중에 매각이 허가됐잖아. 확정이 됐잖아. 잔대금을 납부하라고 했잖아. 근데 납부하면 끝나는데 안 내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재매각 나오잖아. 재매각. 예, 그러면 어때요? 절차가 지연되죠? 그래서 처음에 낙찰자가 정해질 때 2등도 정해놓자. 2등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2등한테 돈 내고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다만 차순위 매수신고는 2등이면 무조건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최고가, 즉 낙찰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최저가가 5억이야, 5억. 그럼 여러분 입찰 보증금 얼마지? 5천이지? 근데 6억에 낙찰 받았어, 6억에.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얼마를 쓴 사람이어야 되느냐? 최고가 6억 마이너스 보증금은 5천만 원이지? 6억 빼기 5천만 원은 5억 5천만 원이지? 그걸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5억 5천만 1원 이상 쓴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Understand? 오케이. 네. 세 번째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예요. 여러분아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에 등기부에 소유자가 설춘한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란에 설춘한, 1 설춘한, 2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동 소유라고 그래. 일명 공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제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어요. 공유자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분이 2억 원에 나왔어. 그런데 입찰기일 날 유찰됐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공유자 우선매수 하겠다. 그럼 여러분 제가 2억 원에 사게 돼요. 최저가에 사게 되는 거야. 근데 2억 원에 낙찰이 안 됐으니까 나도 그냥 스탠바이. 예, 스탠바이. 그래서 나중에 1억 한 6천까지 떨어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날 1억 9천에 입찰했어. 그걸 보고도 공유자가 집행관님 제가 공유자 우선매수 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 낙찰자가 받은 1억 9천에 내가 사게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다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한 번만 활용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채권 상계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4억짜리 전세권자야. 4억짜리. 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라고 쳐. 내가 나중에 4억에 낙찰 받았어. 1순위니까 4억에 낙찰 받았다? 그리고 내가 돈을 4억을 내. 근데 그 4억을 내가 또 배당받아. 그러면 좀 뭐 절차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법원에다가 어차피 내가 4억 낙찰 받았는데 어차피 내봤자 내가 배당받으니까 퉁 쳐달라. 이게 채권상계예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마지막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여러분 농지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농지가 뭔가요? 물어보면 대뜸 이렇게 얘기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뭐 이렇게 얘기해.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 밭, 논, 과수원. 아시겠죠, 여러분? 암기, 농지가 뭡니까? 그러면 농지는 밭, 논, 과수원입니다.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통상 매각물권명세서에 언급돼 있어. 예.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가서 받아야 돼. 뭐 의정부나 부처는 시청 가서 받아야 돼. 시골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받아야 돼. 농지증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통작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서울 사람이 대전 거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서울 사람이 부산 거도 받을 수 있다. 원래 시간 한 이틀 걸리니까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 줘야 된다. 농지를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사람, 일반 법인. 여러분 일반 법인은 뭐냐면 주식회사 어쩌고저쩌고는 농지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돼.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 개인, 영농조합, 농업법인.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기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뭐 저희 강의가 계속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이렇게 하는 걸 또 저희가 싫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어때요? 복습, 예습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내용을 좀 이해했다면 제가 어쨌거나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제1기 멘티반 반에 이런 걸 다 올리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댓글을 달아서 나는 이해했다. 못했다면 어떤 거를 이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줘야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고요. 예습 복습은 기본, 그 다음에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자. 아시겠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